이번 영상은 저의 마지막 중매이자 제가 처음으로 실패했던 분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분은 저하고 같은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. 그때 당시 이제 저는 한국에 있었지만 때마침 아내가 우즈벡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. 한국에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그 형님하고 만나서 다 이야기를 하고, 또 아내는 미리 우즈벡에서 맞선 볼 여자들을 알아보고,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우즈벡으로 떠났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제 아내가 미리 알아놓은 그 첫 번째 여성을 소개를 해줬어요. 저도 이제 영상통화로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여자분이 되게 미인이었어요. 미리 말씀드리자면 거의 결혼 직전까지 갔던 분은 3분이셨는데 그 여성분들의 미모는 다 최상급이었습니다.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예기치 못한, 진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. 그런 것 때문에 파혼이 됐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여성은 셋 중에서 나이도 가장 어리고 가장 예뻤어요. 그리고 몸도 우즈벡 여성 같지 않게 되게 날씬하고 좋았습니다. 근데 이제 그분하고 좀 이렇게 만나고 식사도 하다가 이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됐어요. 근데 처음에 삐꺼덕된 게, 그때 당시 50명이 오기로 했어요, 가격이. 그래서 한 300만 원에 맞췄습니다. 근데 본인은 500만 원으로 해야 되겠대요. 그거는 내가 계산해보면 안 된다. 물론 이 200만 원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. 근데 그 여자의 마인드를 보려고 한 거예요. 근데 꼭 그거 하나만 갖고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님, 아버님도 뵈러 갔는데 아버지를 엄마가 자꾸 못 만나게 해요. 하루 갔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만나고, 둘째 날 갔는데 또 다른 이유 되고, 셋째 날 갔는데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아버님이 안 나타나고,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이런 게 되풀이 됐어요. 그래서 아버님이 안 오실 수도 있지 이렇게 했는데 결혼식 비용이나 지참금 같은 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높이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이 부자래요. 그러면 왜 부자인데 굳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느냐 그랬더니, 아니 옛날에 부자였대요. 옛날에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고,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친구들이 다 높으신 분들하고 부자들만 온대요.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결혼식을 해야 되겠대요. 아휴, 옛날이 뭐가 중요합니까? 옛날이. 지금 본인의 형편이 그런데. 그리고 그러려면 아버님을 한 번이라도 뵈야 되는데 보여주지를 않아요.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파토가 났습니다.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여자고 앞으로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요. 이분이 한 달 여정을 기획하고 갔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27, 그때 당시에 27, 나이가 적당했어요.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즈벡 혼혈이었어요. 근데 러시아 쪽을 더 많이 닮았어요. 이슬람교도 아니었어요. 되게 좋았죠. 키도 한 170 정도 돼 보여요. 뚱뚱하지도 않고요. 근데 이분은 뭐가 잘못됐냐, 이분도 첫 번째 분하고 거의 비슷한데 좀 달라요. 이분도 이제 제 아내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, 처음에 결혼식을 안 해도 된대요. 왜 그러냐면 이 혼혈이신 분들은 좀 이걸 자세히 말합니다. 좀 부끄러워하는 게 없어요. 자기는 예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다,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자기는 처녀가 아니다, 이런 말들을 하세요. 하시고 나는 몇 개월 동거를 했다, 이런 말들까지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서류상으로는 미혼이에요. 결혼한 적이 없어요.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. 그 형님한테 그 돈 아껴서 와이프 될 사람 주세요, 이렇게 좀 좋게 흘러갔어요. 근데 이제 진짜 가족들이 다 모이는 맞선 자리가 생겼어요. 저희 와이프로 따라갔고,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결혼식을 하겠대요. 결혼식을. 그래서 그래, 결혼식 하자, 결혼식 해야 되니까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, 이제 결혼식장을 보러 갔습니다. 갔는데 결혼식장 매니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, 근데 우리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. 이거 누가 소개시키셨어? 옆에 여자분이. 아이고, 돈 엄청 먹겠구만. 제 와이프 돈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제 직장 아는 형님이기 때문에. 그러다가 우리 와이프가 화가 나서 우즈벡 말 탁 해버리니까 이제 걔도 당황을 한 거지. 이제 신부만 잠깐 오래. 우리 와이프 왜 신부만 데리고 가냐, 여기서 얘기해라. 그랬더니 얘네가 그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,
우즈벡은 이제 음식이 한국 스타일로 나오진 않아요. 뭐 가운데 뭐 과일 넣고 고기 넣고 사탕 넣고 과자 넣고 이런 건데, 저도 우즈벡 식당 할 때가 있었지만 가장 많이 남는 게 샐러드입니다. 샐러드. 한 샐러드가 원가가 2,000원이 안 됐어요. 근데 샐러드를 그때 8,000원 막 9,000원에 팔아요. 왜 그러냐면 샐러드는 좀 이렇게 잔치 파티 때 이렇게 많이 먹는 거라서. 근데 샐러드만 8개를 자기가 깔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샐러드 하나에 그때 당시에 한 7,000원 정도 했어요. 그러면 샐러드만 7만 원이에요. 네. 그거 상 하나에 보통 4명 앉거든요.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이제 따졌죠. 좀, 아니 왜 샐러드를 8개나 까냐, 2개나 3개만 깔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, 거기서 갑자기 나 11개 할 거야.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집이 있는 거예요. 고집이. 뭐라고 하면 거기서 8개에서 끝나거나 이야기해갖고 그래 한 6개 5개를 맞추거나 하는데, 그런 거 없어요. 나 그럼 11개. 우리 와이프 또 뭐라고 하면 또 13개 이게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하도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. 가족들 있는 자리로. 이제 또 뭐가 나오냐, 결혼식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그 가수를 불러요. 우즈벡은 가수 무조건 거의 와요. 가수가 싼 가수라도 와요. 근데 알아서 가수 불러, 밴드 부르고. 그때 당시에 한 60만원 70만원 정도면 밴드 가수 뭐 사진기사 비디오 촬영기사 다 왔거든요. 해주겠다 했더니 아니래요. 자기가 아는 러시아 유명한 가수를 불러야 되겠대요. 근데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유명한 가수를 부르냐, 네가 그 정도 수준이냐 그랬더니 죽어도 불러야 되겠대요. 옆에 이모님들도 와 계셨거든. 이모님들이 너 왜 그러냐, 그건 아니야,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,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컵을 들더니 바닥에 던지고 깨버리고 가버렸어요. 그때 이제 컵이 깨지면서 제 안에 발도 다치고 그랬는데, 뭐 신경 쓰겠습니까? 그냥 막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여자도 그때 이제 깨졌어요.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번째 여자는 결혼식까지 갔습니다. 결혼식까지. 근데 오히려 이 형님한테 물어봐도 거기서 끝낸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게 만약에 서류적으로 갔으면 진짜 골치 아팠어요. 근데 이 여자 분하고는 왜 깨졌냐, 결혼식도 되게 저렴하게 했어요. 전체 결혼식 비용, 뭐 예물, 식사, 뭐 항공권, 뭐 선물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. 왜 그러냐면 그냥 이 선물은 결혼식 비용이 안 들어가요. 본인의 마음이고 의지기 때문에 몇백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, 그 선물이라는 게 와이프 선물이 아니에요. 와이프 주변 분들 그 선물이에요. 그걸 꽤 많이 사갔다고 해요. 그렇게 해서 800만 원, 순수 혼인에 필요한 비용만 800만 원, 그리고 본인이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쓰고 해서 한 1,200, 300, 많이 들면 한, 자기도 잘 계산을 못하는데 한 1,500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. 그냥 한 달 거주를 했으니까. 이분은 결혼식도 진짜 작게 했다고 해요. 그때 당시에 한국 돈 100만 원인가 140만 원인가 들어갔대요. 결혼식이 뭐 10대 포함 이렇게 해서 한 4, 50명 왔다고 해요. 그 정도 들어가고, 뭐 지참금도 1,000달러 135만 원이 아닌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맞춰서 줬다고 해요. 700달러인가 뭐 800달러 그 정도. 되게 원하는 것도 없고 수수했어요. 근데 이 여자분이 밤만 되면 나가. 밤만 되면 나가. 그리고 잠자리를 거부를 해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생리피해야 되고 오늘 누구 친척집 가야 되고 누구 친척 결혼식 이런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. 그리고 이분 처음 결혼할 때 아버님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 딸은 진짜 무슬림이고 어떻게 무슬림도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하느냐,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하느냐, 이렇게 반대가 심했어요. 근데 이제 밀어붙였었어요. 당사자인 신부도 하고 싶어 했고. 근데 이 형님 이제 술을 자주 마시니까 맥주를 사다 놓습니다. 냉장고에. 그러면 다음날 되면 맥주가 없대요.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니까 와이프한테 물어봤대. 여기 혹시 맥주 못 봤냐고. 그랬더니 자기가 다 버렸대요. 우리 신랑이 먹을까봐 몸 생각해서 다 버렸대요. 근데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신부 될 사람이 꼴짝꼴짝 그 코르트 있죠, 짠 거, 우즈벡. 그 안주서 아마 맥주를 먹고 있더래요. 본인이 다 마신 거예요. 그래 놓고 신랑을 위해서 자기가 다 버렸다고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여자분하고 깨진 게 이제 밤마다 어딜 나간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. 뭐 엄마 집에서 잤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에 결혼을 했으면
적어도 자기 사진만 놓던가 아니면 같이 결혼한 사람 사진을 놔야 될 거 아니야. 자기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들이 그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걸 본 거예요. 제 와이프랑 그 결혼하실 분이.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남자친구였다고 예전에. 근데 이제 뭐 방 문제 때문에 집주인이 왔어요. 집주인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. 저희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 여자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냥 집을 빌려준 사람이야. 한 달 동안. 그래갖고 여자가 막 울고 있으니까 왜 오냐고 이렇게 했더니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 남자는 결혼해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다고 못 살겠다고 이러고 말을 하고 있어요. 그 여자분도 나이가 그때 26. 자기가 판단할 나이거든요. 싫으면 죽을 때까지 싫다고 해야 돼요.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그냥 파혼하라고 했어요. 파혼. 서류까지 가지 마라. 형님 다시 우즈벡 여자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한 번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결혼을 한다면 다른 나라를 택할 수도 있지만 또 우즈벡을 택할 수도 있거든요. 한 달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. 그래서 서류는 안 했어요. 다행히 안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다 한국으로 돌아왔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 분의 여자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. 자, 첫 번째 분 20살이었어요. 그때 당시에. 가장 예뻤어요. 근데 그분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. 확실히 그분은 딱 돈만 따졌던 것 같아. 그분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. 40살 넘는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. 인스타 같은 거 올라와요.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올라와요. 뭐 진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혼 않고 살고 있어요. 진짜 돈만 보고 온 건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 그 러시아 혼혈부는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. 그 성격 이겨내질 못해요. 이겨내질 못하고. 세 번째 분은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. 터키 술집에서 일하고 있어요. 근데 걔는 그렇게 보수적인 애가 터키에서 술집에서 일하는 거 싹 인스타에 올려요. 그리고 막 보톡스를 맞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국처럼 약간 좀 이쁘장하게 작게 맞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맞는 거 있죠. 흑인들처럼 그런 거 맞았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성을 볼 때 물론 인물만 봐서도 안 되고 마음만 봐서도 안 되고 주변 상황도 봐야 되고 부모님들 그 사람의 마인드 진짜 볼 게 너무 많아요. 그리고 다 이걸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. 그냥 조금씩 이해를 해가는데 어느 하나가 너무 크면 그런 여자분도 만나시면 안 돼요. 되게 힘들어집니다. 지인 3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저희도 그동안 5년 동안 메이크업을 해줬고 또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제 아내 나이 또래는 다 결혼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마담한테 부탁을 했어요. 형님 소개 좀 시켜줘라. 그랬더니 한 3일에 걸쳐서 한 40명 정도를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40명 소개를 받는데 마담한테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? 여러분 한국 업체 뭐 소개만 해주는데 800만원 1000만원 말하고 그냥 영상통화 한번 하는데 뭐 30만원 40만원 말해요. 근데 이분은 직접 40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. 하루에 한 10몇 명씩. 자, 나중에 저희가 55,000원 줬습니다. 55,000원. 한국 돈으로 55,000원. 이 여자분이 결혼을 하면 그때 더 달래요. 얼마인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. 그리고 뭐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신 분이 당연히 뭐 그 정도는 줘야겠죠. 이 정도에.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영상통화하는데 왜 30만원 40만원을 왜 주십니까? 그거 뭐 핑계 되겠죠. 뭐 영상통화 이 사람이 택시 타고 오고 뭐 인터넷 비용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그냥 영상통화는 그냥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. 업체에서. 그래 돈을 받아요. 근데 좀 재밌던 게 업체에 갔는데 그 첫 번째 소개받았던 여자분이 20살짜리 여자분이 거기에 나오셨더라고. 그러니까 서로 왜 나왔냐고 이거 왜 왔냐고. 그러니까 업체도 등록을 해놔요 여자들이. 그러니까 지금 60살 넘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겠죠. 업체를 등록을 하고 이 남자분이 뭐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결혼하기는 쉽지 않아요. 40살 차이 이상이 나는데 업체 등록을 했겠죠. 그래서 제가 한 달, 3달, 1년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어떻게 하냐 보통 사람이 그러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. 한 달 정도 살면 성격이 나와요. 3일, 일주일 갖고 이 여자분 성격 죽이고 살 수 있습니다. 한 달 정도면 그냥 어떻게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런 자기 본인의 성격들, 가정사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좀 살아보세요 하는 거예요. 어떻게라도 시간을 내서. 그리고 그 시간을 내시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든 그걸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.
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게 라이브가 아니고 영상이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. 여러분들이 계속 뭐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고 말하려니까 이게 좀 힘듭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브 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